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쌤과 함께하는 고농축 고등국어 수능 퀸큐 특강 단기 종합편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배운 소설문학 접근법 그리고 개념 이걸 다 활용해가지고요. 진짜 실전 연습 들어가는 날입니다. 직접 배운 것처럼 문학작품 분석도 해보고요. 시험 시간에 내가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실제 모의고사 문제 마주한 것처럼 문제풀이 빠르게 따라가면서 실전에서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요거 알아보는 날이거든요. 자, 이제 힘을 내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윤은길 작가의 9켤레의 구두로 나온 사내예요. 제목이 되게 특이한데 이 작품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상관없습니다. 알면은 조금 더 해석이 빠르겠지만 전혀 몰랐던 작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미 배운 작품 접근법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 시간에 마주했을 때 시험용으로 분석하는 방법 배웠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줄거리가 뭐 중간에 나올 때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 줄거리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납니다. 모든 시험지에 있는 텍스트는요. 다 필요해서 나와요.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요약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모르는 작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앞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주로 이렇게 생략된 부분, 줄거리 얘기해 줄 때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경우 많거든요. 꼭 여기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학교 교사인 나아가 교사래요. 이 새 놓았어요. 문간방을. 권씨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근데 좀 힘든 것 같죠? 전세금도 제때 못 주고 그러는데 구두를 되게 소중히 여긴대요. 제목에 구두가 들어가더니 자, 여기서 구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이 권씨가 술을 마시다가 징역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뭔가 사회에서 제대로 일 못할 것 같죠. 징역 살다 왔어요. 전과자인데 정상적인 일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생활이 힘든가 보구나 유추할 수 있고. 자, 그러던 중에 만삭의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권 씨가 학교 교사니까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돈 달라고 찾아왔나 보다. 알 수 있죠. 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특히나 모르는 작품이면 인물 간의 관계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옆에 메모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이제 시작을 해요.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돈 꺼달라고 온 사람이 누구? 권씨죠? 이거 권씨 대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라고 등장한 인물이 주인공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됐어요. 이 대화 되게 꼼꼼하게 봐줘야겠죠. 특히 이렇게 제시된 소설에서 처음 1, 2문단은 좀 꼼꼼하게 봐줘야 됩니다. 특히나 좀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다 나오고 시점 파악도 거의 끝날 때가 많아요. 자, 반드시 갚는 조건을 강조를 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청나게 엄숙한 표정을 지어요. 하마터면 내가 잊을 뻔했어요. 그가 적시 일깨워줄 게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우면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대요. 자, 나의 속내가 나오죠.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가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언제 이 빚을 갚을 것인가. 병원비니까 좀 큰 돈일 텐데 전과자니까 제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아, 맞다. 이걸 딱 떠올린 거예요. 자,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려요. 현금이 어렵고 내가 보증 설게요. 원장님한테 얘기 드려줄 테니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근데 이 권 씨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죠. 도전적인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어요.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알아차렸어요. 하면서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러요. 자, 그러면서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겨우 인사말을 해요. 자, 지금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찾아갔는데 딱 잘라 거절을 해버리죠. 내 입장에서도 이건 있어요. 왜냐면은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하거든요. 이 사람이 전과자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못 받을 게 뻔한 돈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리고, 자, 그랬는데 이 권 씨가 더 이상 뭔가 항의를 한다거나 매달리지 않고요. 그냥 돌아서요. 자, 뭔가 할 얘기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 선생, 이 사람 이름이 오 선생이군요. 그쵸? 오 씨예요. 너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는 말이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흠칫 놀랐대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탁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권 씨가 징역 살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뒷배경을 얘기하자면은 1970년대이고요. 이 사람이 진짜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나온 거거든요. 실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인품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회가 만들어낸 범죄자입니다. 자, 근데 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로 봐서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요. 중략이 됐습니다. 자, 이 뒷내용만 알고도요. 이 중략 내용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누가 주인공인지 알 것 같죠? 여기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자꾸 뭔가 사건을 겪고 있고 나는 옆에서 계속 이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전달을 해주고 있죠. 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이 정도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자,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략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죠. 지금 돈을 못 빌렸어요.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갔고, 궁금한데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지 볼게요.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응? 하면서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아니, 갑자기 나한테 칼이라니. 무슨 얘기지? 자, 사람 좋게 웃으면서 칼 받아가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망설이다가 칼자루를 낚아채서 가지고 다시 나를 이렇게 겨누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오 선생님, 내가 이렇게 칼이 들이밀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되게 여유롭죠? 위기 상황 아니에요?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웃으면서 떨어뜨린 칼 주워줘서 가져가. 이러고 있어요. 자, 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되돌려준 거를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이 나라는 인물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죠? 아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즉, 나한테 쳐들어서 갑자기 칼을 겨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가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고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돼요.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자, 그래서 되게 여유있게 답변해줘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 거들떠도 안 봐.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에서 내가 말을 딱 끊어요. 왜? 절호의 기회거든요. 강도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는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가 빚에 몰려서 권시 상황이죠. 강도가 권시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붕괴할 나머지 딱딱 마주칠 정도로 이를 막 이렇게 떨면서 가요. 즉, 자기 자존심이 확 무너진 순간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나 나름대로 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닌데 못 배운 사람 아닌데 단지 이 사회가 나를 범죄자로 전과자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이거 그래서 병원비 이런 빚이 생겨서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강도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강도로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 여유롭게 아 이거 권씨구나. 즉 강도가 권씨구나를 다 파악하고 얘기를 받아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여기에서 크게 상처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술 냄새가 확 풍겨 나가고요.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거는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상황 때문에 이런 것뿐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1970년대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발생한 얘기입니다. 이 권 씨가요. 굉장히 가난한데 이 가난한 인물이 사회가 만들어준 그런 가난한 전과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사회 부적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70년대 사회의 모순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른다 해도 우리가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죠. 돈 빌리는 실패하고 나중에 강도로 온 사람이 권씨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서술 방식은 어때요? 서술자가 주로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이 서술자인 내가 중심인물인 권씨를 관찰하고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면을 분석해주고 있죠. 자, 우리 배경은요 제가 보너스로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를 몰라도요 우리가 이 정도 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아 지금 이 권씨랑 내가 겪는 이야기 이 사건 메인은 병원비 못 마련한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서술 방식이 이런 거구나. 요 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면요. 문제 풀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가요. 요게 요만큼만 나온 소설이 아니죠. 당연히 굉장히 긴 소설인데 그 중에 극히 일부예요. 시험에는 항상 아주 그 일부만 나오게 되는데 전체 내용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인물관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서술 방식을 파악하고 사건 파악할 줄 알면은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다는 거. 자, 이제 뒤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파악한 딱 그만큼 우리가 배운 내용, 접근법 가지고 파악을 해봤죠. 제시된 내용. 자, 이거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이 작품을 사전에 몰랐는데 문제가 풀어질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서술상 특징 물어보고 있죠. 자, 풍자적 어조라뇨. 비극적이긴 한데 이야기에 비극적인 내용은 있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풍자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적절한 걸 골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 그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대화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화를 통해서 사건도 전개가 돼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모 부각은 없어요. 그냥 권씨가 이런 처지고 그리고 아마 이럴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추리소설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요.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죠? 계속 쭉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만 되고 있습니다. 자, 토속적인 언어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방언 찾아줘야 돼요. 상관없죠. 지금 다 표준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자, 이거죠. 서술자는 난데 지금 내가 주인공이 누구? 권 씨를 가지고 권 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아마도 심리가 이럴 것이야 라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분석해주고 있는 거. 이거 5번이 답이 되죠. 적절한 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통 이렇게 보기 딸린 문제가 3점짜리인데 3점짜리다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자, 윗글의 공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학교에서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오 선생님. 자, 그리고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도 들었잖아요. 광도 권 씨가 들었죠. 자, A와 B 모두 나와 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중이죠. 여기서 둘 다 대화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제3의 소설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건 전개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나타난 나와 그의 갈등, 저 학교에서 돈 꺼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게 B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군. 그죠? 돈 빌려주는 것 때문에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권 씨가 강도가 돼서 찾아온 걸로 봐서 아직도 그 돈 문제 해결 못한 거잖아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좌절된 그의 소망이 B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야기했다. 소망이 뭐였어요? 권 씨의 소망 병원비 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좌절됐죠. 내가 딱 거절을 해요. 자, B에서 일어나는 그 강도 사건 야기한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 궁지에 몰리니까 이 강도짓이라도 해야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 A 부분에서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B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자, A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아니에요. 한참 망설이다가 거절했죠. 이게 무슨 적극적인 해결이에요? 근데 B에서는 적극적이에요. 왜? 강도로 해서 다 떨고 있는 그에 대해서, 권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적극적 아니고 소극적 아니고 오히려 양쪽 두 개 바뀌었죠.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선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5번. A에서는 나의 단호한 거절. 그쵸?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잘라 거절을 했고요. B에서는 나의 정확한 추리. 딱 거기서 걸린 거잖아요. 그래요. 가령 이를테자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빚이 있다거나 여기에서 탁 이 오 씨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해서 상처를 받고 가버리잖아요. 목적 달성 못했죠. 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강도짓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기억이 여기에요.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가 간간히 걷어올리는 그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아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자, 돈 빌려달라고 왔을 때 속으로 내가 한 생각이에요. 상대의 궁금한 처지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있다. 즉 빌려준다고 한다면 제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빌려주면 안 돼. 라고 본인 스스로 정당성 부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뭐냐면요. 거절을 하니까 이제
도전적이던 기색이 죽으면서 다시 수주범이 돌아왔다 하죠. 자, 지금 이게 왜 그랬어요?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잘라 거절하니까 풀 죽으면서 약간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변화된 인물의 심리?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뭐냐면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면서 병원비 빌려주세요 했는데 딱 잘라 거절을 하죠. 그래서 가면서 가다가 돌아서서 한 대사예요. 자,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거 마지막 자존심이죠.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인텔리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가 엄청 잘 반영되어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강도로 우리 집에 왔어요. 떨어뜨렸는데 내가 칼을 주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때 얘기죠.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 얘기가. 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어수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된 강도라고 한다면 칼을 떨어뜨렸는데 상대방이 주워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주워줬다고 한다면 내 무기를 빼앗긴 거니까 빨리 빼앗아서 착 겨눠야 되는데 하고 기절할 만큼 놀랐대요. 자, 권 씨가 얼마나 어수룩한 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요게 어디였어요? 우리가 확인한 본문에서 맨 마지막이었죠. 지금 내가 오 씨가 너무나 정확한 추리를 해서 권 씨가 스스로 이 사람이 내가 강도라는 걸 알고 있구나. 나의 정체를 알고 있구나. 여기서 꾸구궁 하고 멘탈이 다 붕괴된 다음에 가버리잖아요. 이 갈 때 내 옆을 지나쳐갔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겼다는 거죠. 자, 이 술 마신 거. 인물이 벌인 사건이 우발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싶다. 자, 술 취해서 우발적으로 아니죠. 여기서 술을 취했다는 건요. 이게 강도짓이라는 거 권 씨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앞에서 나오죠. 양심을 완전 저버린 나쁜 짓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으로 고뇌를 하다가 A씨 술이라도 먹고 내가 약간 미쳐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어떤 갈등,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억누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온 거지. 술 먹고 A씨 하면서 홧김에 강도짓 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소설이요. 시대 배경도 잘 몰랐고요. 사전에 인물 간의 관계도 먼저 막 해설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닌데도 쉽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복습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스스로 내가 해설 달면서 남들한테 해석해 주면서 선지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문제 풀려고 했죠.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복습 포인트 잡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직접 시험장에서 문제 소설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 분석 배운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죠. 실제 내가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도 쉽게 풀리고 작품도 아주 세세한 뒷배경 다 몰라도 주어진 내용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충실히 우리 접근법대로 해보니까 풀리잖아요. 자, 모든 작품이 이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중요한 거 오늘 좀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 1, 2문단은요. 차분하게 읽어나가면서 급하게 듬성듬성 읽으면 안 돼요. 서술자 누군지 파악을 해주고 서술자가 주인공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면서 사건의 흐름 따라가 줘야 되고요. 자, 이걸 파악을 했으면 인물의 갈등 요소, 성격 이런 거 다 잡히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줘야 된다는 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처음이 1, 2문단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생략 부분의 줄거리 있죠. 그거 허투루 지나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듬성듬성 읽어버려요. 근데 지문으로 제시된 그 소설은요.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엄선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요. 빼놓지 마시고 꼭, 꼭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인물 관계 구조도 정도. 제가 아까 내가 학교 교사고 여기가 오씨고 권씨가 병원비가 필요하고 이런 거 그렸었죠. 이게 관찰하고 있구나 라는 거. 실제로 작품 읽어나가면서 위에다가 그런 거를 메모를 해놔야지 2번, 3번 읽는 수고를 줄입니다. 특히나 처음 보는 작품이면요. 반드시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꼭 읽어 내려가면서 파악한 관계를 빠르게 메모해가면서 보시라는 거. 요거 연습 충실하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실전 연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 채워들 때까지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